스티븐 잡스가 음식점을 창업해도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콜센터입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연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어서와 사장은 처음이지 컨텐츠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으로는 모두가 망할 때 성공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장사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시기에 더욱더 위기를 경계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과 같은 시기죠. 네,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도 좀 포함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올해 말까지가 가장 이 안 좋은 상황이 클라이막스로 치닫을 것 같은 제 느낌이 듭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그냥 자영업자가 되면 쉽게 돈 벌고 맨날 노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내 창업의 목적이 정말 자아실현인지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위함인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고 이 자영업 매장을 하여금 나의 삶의 수단으로 좀 오토 매장으로 돌리고 돈을 좀 편하게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이제 일찌감치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릴 때였더라도 제가 물론 그 당시에 되게 풍족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아니었는데, 저는 이 돈의 목적을 갖고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자아실현에 좀 가까운 계기로 시작을 했던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20대 초반에 조금은 일찍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자아성찰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10대 때는 정말 뭐 꿈이나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대학까지도 거의 등 떠밀려서 가서 겨우겨우 졸업은 했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살아야 한다면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이라는 게 내가 좀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처음에는 재미와 흥미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20대 초반에는 재미있는 일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너무나 감사드리게도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지와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게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시작으로 저는 창업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랬지만 20대 때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 생각이 조금 더 쉽게 돈 벌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일찌감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접근으로 이 자영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물론 20대 때 나이에 정말 뛰어나서 빠르게 성공을 하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에 빨리 올라타는 분들도 많겠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확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저에게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매출을 높이는 능력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장사를 잘해야만 매출은 높아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 하나의 특출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결론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만 매출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일리가 있죠. 네, 내가 혹은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엄청난 이 손님들이 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매출이 올라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영업 시장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영업 뿐만이 아니고 많은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만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거는 이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말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기 위한 기능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기능을 팔기보다는 우리가 감성을 혹은 욕망을 팔아서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쉬운 예로 너무나 이제 우수한 기업이지만 삼성과 애플사를
예시로 들었을 때 삼성은 광고에서 기능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 이런 기능이 추가됐어요, 더 좋아요 를 이야기하지만 아이폰은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폰인 거야. 소비자들이 기능이 아이폰이 조금 더 좋아서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을 선택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아이폰은 기능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폰, 애플사의 제품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시로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같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기능을 위한 선택을 받기보단, 그러니까 즉 감성이나 소비자들의 욕망에 의한 선택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의 소비자들이 가게 메뉴 때문에 우리 가게에 오기보다는 우리 가게이기 때문에 오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정말 어려워요. 정말 무수히 많은 과정과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 지향점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지, 처음 우리가 뭔가 매장을 창업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메뉴를 출시할 때 한 번에 그렇게 되긴 절대 힘들거든요. 그 여정에 있어서 물론 그 시작은 기능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겠죠. 그 기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아마도 제가 비교는 했지만 삼성도 어느 순간에는 갤럭시라는 핸드폰으로 하여금 기능을 주장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을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상품이 다른 곳보다 우수하고 기능이 우수하다는 걸 어필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소비되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내 가게가 장사가 안 돼도 동일 업종의 바로 옆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옆 가게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가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자영업도 결국 이게 만들어서 파는 일이잖아요. 식당으로 치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소비하게 한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결국 같은 구조인 거고, 비즈니스는 그냥 만들어서 판다예요. 만드는 일은 뭔가 브랜딩을 하는 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다는 거는 마케팅적인 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이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음식점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사실 소비자들이 이 음식이 우리의 상품이 좋은 거를 알지 못하면 팔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일과 파는 일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아남고 조금 잘한다는 사장님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있거든요. 상품이나 브랜드를 잘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를 조금 상품력이 메뉴나 이런 게 빠지더라도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브랜드가, 우리의 회사가 혹은 내가 만드는 일을 잘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파는 일을 잘 하는 회사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강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수학 분석이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우리의 강점, 그리고 우리의 약점, 시장의 위기, 그리고 시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수학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풀자면 좀 길어지니까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간단히는 그냥 우리의 강점을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의 강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다, 지금 우리 가게의 상황이, 우리 브랜드가 잘 안 팔린다라는 좀 객관적인 판단이 되신다면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의 우리의 강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브랜드가 잘 팔린다면 강점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그리고 분석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 분석을 하셔라. 자영업자도 음식만 잘하고 마케팅 업체만 잘 선정한다고 이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가게와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 무엇인지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약점을 채우든지 아니면 강점을 더 살리든지, 이런 좀 내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학 분석을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정답을 찾은 자영업자는 성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은 제가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난이도가 높고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대기업조차도 수두룩하게 망하는 게 외식업이에요. 그 대기업조차도 잘 해내지 못하는 걸 저희 사장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인 거라는 거죠. 외식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 비즈니스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외식업 밖에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사람이고,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팔고 사람이 소비한다 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와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고도화시키고자 한다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 인문학적인 일이에요. 인문학적으로 생각만 해도 어지럽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이어서 진짜 모두가 망할 때 성공하는 단 한 사람은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안 되든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제로 그 매출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말씀에서 고민에서 끝나면은 이거는 절대 성공하는 이 단 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해야죠. 바로 액션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서 그것을 바로바로 이입시킬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이기도 한 게 외식업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바로 도입을 시켜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매출로도 그렇고 손님 반응에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지만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리고 사실은 이 외식업에서 살아남는 사장님들은 어떤 걸 해도 저는 다 평타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업가 그리고 창업가에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에 필요한 핵심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 사업 비즈니스는, 그리고 그냥 장사더라도 매 순간에 문제가 터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얼만큼이나 잘 해결하느냐가, 지속적으로 최선의 해결을 해갈 수 있느냐가 전 가장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멘탈이나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이어갈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외식업 그리고 우리 창업, 장사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신 거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앞서 이 사연에서 제 좀 생각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힘든 시기에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면 왜일까를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석해서, 그리고 고민과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도입을 시켜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이 알아요. 이 브랜드가, 이 매장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결국 누군가가 말하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것들의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하는 연습과 이런 준비를 해놨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디딤돌 삼아서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게 진짜 현실적이고 확실한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이번 사연으로 제가 조금은 동기부여 아닌 동기부여 내용을 말씀드린 데에는 이번 10월달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아마도 힘들 겁니다. 잘 되던 사장님들도 약간은 덜 될 거고,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차라리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조금 더 이런 건설적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번 컨텐츠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유난히 저에게도 와닿는 오늘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 많이 어렵고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게 창업가와 사장들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장님들이 있다면 제 프로필 상단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해당 사연을 보고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통화가 조금 어려우시다 혹은 불편하시다 하는 사장님들의 사연은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니까 자유롭고 편하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콜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와 여러 사장님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